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여행주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풍선 26%, 모두투어, 롯데관광,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이런 경기들이 회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여행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음 뉴스는 코스피 지금 200에서 교체되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편입되는 종목은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요번에 상장됐죠.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PI 첨단 소재, SL, 그리고 명신산업이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었고, 코스피 200에서 퇴출된 거는 삼양식품, 라면이죠. 그리고 일양약품, 제약회사, 그리고 LX 홀딩스,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뭐 하이마트 광고 많이 하잖아요. 코스피 200에서 퇴출했습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은 그 코스피에 수천 개의 회사가 있는데 엄선된 기업을 선정해서 200군데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IT 쪽에서 좀 새롭게 많이 들어왔고, 아까 뭐 삼양이라던가 뭐 하이마트 뭐 이런 데 또 나가게 됐고, 계속 순환은 하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회사가 어딘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아시죠? 그 코로나 약도 제조하고 위탁 판매도 하는데, 그 셀트리온이 먹는 약이 나오면서 그 하한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셀트리온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 대비 저기 15%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국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콘서트 같은 경우도 재개하리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엔터테이너주라고 하죠. 그리고 뭐 SM, 그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여기도 5% 이상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이렇게 경기가 회복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행주라던가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또 호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80달러, 올 겨울에는 100달러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주라고 해서 첫 번째가 애플을 뽑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나이키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돼도 애플과 나이키는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첫 번째 사는 종목이 뭐죠? 네, 삼성전자죠. 그래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삼성전자를 1년간 내가 꾸준하게 매입을 했을 때와, 그리고 ETF 그룹 삼성전자를 샀을 때 수익률을 따져봤는데, 삼성전자만 샀다고 생각하면은 최고 수익률이 27%고, 그리고 ETF 삼성전자 그룹을 샀으면 37% 정도 됩니다. 대박. 10% 정도의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삼성전자만 갖고 큰 수익률이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삼성그룹으로 샀을 때 수익률이 10%더 산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좋아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종목도 공부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요즘 그 미국에서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안경이 이제 보통 10만 원, 비싸봐야 20만 원, 뭐 30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미국은 아이폰 가격보다 안경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그 닐 블루 멘탈이라는 사람이 그 멘탈이라는 그 기업에서
그 YP 파커 CEO라는 이 사람이 안경에 대한 그런 센세이션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아이폰 가격보다 왜 안경값이 비쌀까? 이것을 고민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개선해가지고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YB 파커라는 회사인데 주가가 계속 되게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폰보다 안경값이 훨씬 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폰 가격보다 안경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왜 비쌀까 해가지고 그런 유통 구조를 바꾸고 또 기업으로 상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또 귀한 어떤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2023년부터 치료비 과실 책임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뒤가 남았는데 현재는 만약에 내가 7대3이나 5대5가 돼서 쌍방사고면은 100% 상대편 치료비를 다 해줘요. 근데 저도 이런 그 보험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과실이 10%만 있어도 상대편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역으로 90%가 있어도 상대편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실은 90% 있는 사람하고 10% 있는 사람하고 상대편 거를 다 해준다는 것은 이게 경우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치료비를 더 해줘야 되는 거고 과실이 없으면 덜 해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과실만큼만 상대편에게 치료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과실만큼만 치료비를 내는 걸로 2023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 과실이나 병원비로 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 경상하고 중상이 있는데 중상보다 경상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요. 대부분 사고 났을 때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뭐 100만원, 150만원 주다 보니까 중상 당하신 분들이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앞으로 2023년에 바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구슬치기 그리고 뛰기 그거 막 파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넷플릭스 주가가 최고예요. 지금 막 IT 종목들이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넷플릭스 종목만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출이 좋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예전엔 K 뷰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웹툰들 영화화 하는 것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그 신라면에 대한 거예요. 신라면이 외국에서 파는 것보다 솔직히 국내에서 파는 라면 양이 많았는데 올해 최초로 외국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이 3,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을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입맛이 이런 좀 이제 저도 외국에서 신라면을 먹어봤는데 맛이 좀 달라요. 그 나라에 맞는 음식 그 맛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한국 신라면하고 좀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신라면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량보다 외국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지 않나. 세계인의 입맛을 맞춰서 이 라면을 또 이렇게 세계화로 만들었다는 것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주가를 봤더니 신라면 주식의 그 주가가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해요.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애기들이나
그 알을 품는 펭귄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계속 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극이나 북극이 춥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펭귄이 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줘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런 체인지를 하는 걸 허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 사회는 허들링이라는 조직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그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또 구급 119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119, 그리고 또 경찰, 이런 분들 뭐 본인들이 월급을 타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외벽을 이렇게 쌓아주지 않으면 안에서 우리가 편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회가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법규화나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뭐 양보 운전하는 거, 그런 사소한 것들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